중국 최초의 문명 세력인 상나라는 22대 왕 무정 시기에 주변 세력을 제압하고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그가 죽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 24대 왕 조갑 시절부터 조상신인 상제에게 점괘를 묻는 복사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신을 뜻하는 제가 선대왕의 묘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나라는 기본적으로 같은 조상신을 모시는 시족 집단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이 세습을 통해 대읍상을 이끌고 나머지 시족들이 조급과 소읍이라는 연맹체제를 구축해 안으로는 수도를 보호하고 밖으로는 이민족을 통제하는 읍제국가였는데 조상신인 제의 절대적 권위가 훼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상신인 제가 권위를 잃어가자 강력한 결속력을 갖고 있던 연맹체제가 느슨해지면서 이민족에 대한 통제력에 균열이 생긴 것이며 급기야 대읍상의 왕이 조상신인 제를 호칭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29대 왕 제을과 30대 왕 제신입니다. 갑골문에 따르면 상나라 마지막 왕 제신은 동이족 세력인 인방과 계속 전투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주방을 대표하는 희족 집단 희주가 서방의 여러 부족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후대의 사가들에 의해 무왕벌주라 이름 붙여진 성군과 폭군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 최초의 농경 문명 세력으로 등장한 상나라가 서방 유목민의 후예인 희주에게 패배하면서 황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이후 희주는 주나라를 설립하여 중화의 중심 세력으로 발전하는데 이는 중국 역사에 있어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나라는 상나라의 많은 문화를 계승하였지만 전통적으로 화하라는 민족 개념으로 볼 때 상나라는 화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나라의 등장이야말로 중국 역사의 시작이자 화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문명 세력의 교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나라를 정복하고 주나라를 건국한 희주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후대에 각색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무왕벌주를 통해 역사란 승자와 함께 따라오는 부속물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은어에서 출토된 갑골문에 따르면 서방 위수지역에는 양을 치는 강족이 널리 퍼져 살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를 주방으로 표시했으며 흉노와 같은 유목민으로 추정되는 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과 상나라는 적대관계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희주의 조상은 황하상류 빈에 살았던 시족 집단으로 융족 중 하나인 훈육의 약탈에 시달리자 고공담보 때에 일족을 이끌고 칠수와 저수를 건너고 양산을 넘어 위수 상류 지역인 기산나라에 정착하였다고 기록하는데 훈육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상나라 말기 기산나라의 관중지역은 원래 강족이 살던 곳인데 고공담보의 정실이 강씨 부인인 것을 보면 희족과 강족은 서로 통혼을 통해 연합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공담보가 죽자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 계력과 손자 희창이 이어받아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위수 끝자락인 기산나라에서 부풍현까지 넓은 지역에서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천여 개의 청동기와 1만여 개의 갑골문이 발견되어 희주 세력의 근거지였음이 밝혀지자 중국 당국은 이곳을 주나라의 기원이라는 의미로 주원유적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 중 전차와 말뼈가 묻혀있는 구덩이가 여러 개 발견되는데 발굴 결과 병거는 청동으로 제작하였으며 바퀴는 목재 위에 구리를 감싸 내구성을 높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스포크가 휠을 지탱하는 바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나타난 바퀴와 결합된 마차는 카자흐 초원지대에 말과 결합하여 강력한 운송수단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데 기원전 1500년경에는 초원길을 따라 몽골 대처온 서쪽 끝단과 트랜스옥시아나 그리고 타림, 준가르 초원까지 진출했음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타림 분지에는 코카소스 계열의 유목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과 접촉한 융족이나 강족을 통해 말과 결합된 마차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주원유적에서 발굴된 말의 유전적 기원이나 말 매장의 유사성으로 볼 때 초원에서 온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탈인분지에 살았던 사람들을 토아리인으로 추정하는데, 토아의 한자식 명칭이 대하이며 시경에는 주나라의 조상은 곤륜에서 왔다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곤륜이라는 단어는 토아리어에서 유래된 것임을 주목해야 하며, 시경의 또 다른 기록에서도 유목민인 고공담보가 말을 타고 기산날에 정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나라 모광에게는 천자팔준이라는 아끼는 말을 각각 적기, 도려, 백이, 유륜, 산자, 거황, 화류, 노기로 불렀는데, 특이한 것은 한자를 음차에 이름 붙였다는 것이며, 한자의 원래 뜻으로는 해석이 쉽지 않다는 점도 유목민의 후예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주모광은 팔준말을 타고 서쪽을 순행하던 중 신선들의 여왕 서왕모의 초대를 받아 곤륜산 정상에 있는 연못 요지에서 생일 파티를 벌였다는 요지경의 전설 또한 곤륜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희주의 조상이 곤륜신화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주나라 기록에는 말에 대한 호칭이 아주 많은데, 이렇게 다양한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볼 때, 희주 집단은 농경 정착민이 아닌 말을 잘 알고 있는 유목민의 후예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 세세한 분류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주원 유적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와 인도상 중 몇 개는 전형적인 코카서스 계열의 사람들을 보이는데, 문화적 교류로 수입된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주나라를 설립한 희주의 기원이 유목민의 후예임은 확실하지만, 고대 중국인들은 농경민족인 상나라 사람들을 화하족의 조상으로 보지 않고 유목민족인 주나라 사람들을 화하족의 정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976년 섬서성 임동현의 한 촌민이 밭을 갈다가 청동유물 한 개를 발견해 감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새겨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보물로 선정된 이괴 또는 무왕벌주괴가 등장한 것이며, 이때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주나라의 애태옵지로 알려진 주원유적지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괴라 불리는 청동기에 적힌 비문인데, 이를 해석한 자료를 인용하면 주무왕이 상나라 왕 주를 정벌했다. 갑자일에 아침 하늘에 목성이 떠 있을 때 승리를 거뒀다. 하루 저녁 만에 상단하를 정벌했다. 8일 후 왕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아름다운 청동을 우사에게 내려 예기를 제작하여 고공담보를 기념토록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기록만 있을 뿐 당대의 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던 상나라와 주나라 사이에 벌어진 무왕벌주가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은 것이며, 단 하룻밤 만에 승리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야전과 같은 전면전보다는 기습공격이 성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무왕벌주를 간단히 요약하면, 기원전 1046년 주무왕 희발은 병법에 정통한 태공망을 필두로 동생인 주공단과 함께 군사 5만을 이끌고 맹진에 이르러 동맹군인 800제후와 연합하여 상나라의 폭군 주왕정벌에 나서면서 전쟁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상나라 주왕은 황급히 군사 70만을 긁어모아 목야라는 들판에서 주나라 군대와 야전을 치르지만, 대부분 노예와 포로들로 구성된 휘하 군대가 창끝을 돌려 배신하자 단숨에 무너졌으며, 전투에서 패한 주왕은 녹대에 불을 붙여 자살하며 상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간단히 요약한 전쟁의 결과입니다. 무왕벌주에 대한 고대 문헌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대비적 효과를 위해 각색했다는 특유의 클리셰가 장렬하는데, 주연으로 성군과 폭군, 조연으로 충신과 악녀, 그리고 극적 효과란 양념을 치기 위해 등장하는 엑스트라 등 막장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이 오버랩되는 것도 중국 사가들의 역사 기록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폭군과 악녀로 대변되는 상나라 왕 제신과 왕비 달기는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과 나쁜 년으로 묘사된 후 세속에서도 수천 년 동안 인간 말종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지만, 당대의 기록인 갑골문에서 제신은 동이족과 전투를 치른 왕으로 묘사되며 군사행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무왕은 군사를 일으켜 동지인 후 맹진에 이르러 일장 연설을 하는데 상나라를 정벌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만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만 보아서는 제신이 천하의 인간 말종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기록들을 보면 주무왕은 성군으로 추앙하고 상나라 제신은 전형적인 폭군 이미지로 만들어버리는데 쌍스런 요기인 주로 이름을 격화시키고 상상력이 가미된 다양한 죄목이 추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쯤에는 아주 나쁜 놈의 전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마천은 신이 나서 상나라 왕 주의 뒷담화를 은봉기에 기록하게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녹대를 만들고 포락형을 hil시하며 충신, 비간의 심장을 파내어 칠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후궁을 죽여 육장으로 만들고 부친에게 보내는 폐륜을 저질렀는가 하면 음란하고 난잡한 황금을 들였는데 큰 못에 술을 가득 채우고 숲속에는 고기를 걸어 놓은 다음 남녀들이 빨가벗고 그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술을 마시며 고기를 먹게 했다고 묘사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표현했던 것을 보면 역사란 참으로 잔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 군대의 규모에 대한 선진시대의 기록에는 300승의 전차와 3,000명의 호비로 나오는데 사마천은 갑사 45,000명을 추가로 덧붙이는 뻥튀기 신공을 발휘하여 5만 명의 군대가 공격한 것으로 부풀리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당시 주나라의 인구를 고증해 본 결과 5만 명은 불가능한 숫자라고 판단합니다. 주무왕이 5만의 군대로 제신의 70만 군대를 이겼다고 기술하면서 폭정에 시달린 상나라 군사 대부분이 창끝을 반대로 돌려 배신했다고 기록하지만 70만이라는 숫자와 배신자 운운하는 것 또한 성군으로 추앙된 주무왕의 군사적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의도된 악의적인 역사기술 방식입니다. 전쟁에 패한 은주왕은 수도인 조가로 도망쳐 그가 즐겨 놀던 녹대에 올라 불을 붙여 자살하며 주무왕이 뒤를 쫓아와 불에 탄 시체를 향해 화살 3발을 쏜 후 검으로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한 다음 도끼로 머리를 잘라 태백기에 걸어두면서 550년 동안 이어져온 상왕조는 종말을 구하게 되며 승리한 주무왕은 만고의 성군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조상신에 대한 제사가 시족을 지탱하는 힘이었던 상나라 사람들은 철저히 주나라에 의해 천대받았으며 고대 중국인들은 주나라를 화하의 근본으로 믿었기에 상나라 사람들은 화하적으로 대접받지 못한 서른뿐만 아니라 사마천에 의해 조상신마저 화하족의 조상에게 빼앗긴 채 그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존재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상나라의 관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주나라 수도로 끌려갔으며 고죽국 출신의 백이바 숙제는 두 왕을 섬길 수 없다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고사가 전해 내려오면서 상나라에도 충신이 있었구나라고 기억할 뿐입니다. 반면 상족을 몰아내고 황하를 지배하게 된 희주는 전통적인 화하를 대표하는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여 이후 주나라는 중국 역사의 근본이라 할 만큼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며 이민족 누구라도 중원을 지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